고대 마케도니아. 뺏고 뺏기는 치열한 국가전 속에서 전 세계를 평정한 천하무적의 군대가 있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단으로 수많은 군대가 페스트와 각종 전염병이 창궐해 쓰러져 갈 때 끄덕없이 버텨낸 불멸의 군단이었다. 그 이유는 병사들에게 하루에 하나 이상씩 오렌지를 먹인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일명 오렌지 군단이라고도 불렀다. 최근에 주목받는 오렌지 군단이 있다. 2002년 우리나라를 세계 4강에 진출시킨 거스 히딩크 감독이 소속된 네덜란드 축구팀이다. 이들 축구팀도 오렌지 군단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오렌지 군단이란 오렌지색 유니폼을 입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래는 1618년 에스파냐와 벌인 종교전쟁에서 네덜란드를 이끈 영웅 윌리엄 판 오란요의 이름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그 또한 병사들과 함께 오렌지를 항상 후식으로 즐겨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시대를 넘나들며 건강과 성공의 자리에 함께했던 과일 오렌지와 같은 감귤류. 이 감귤류가 의학이 눈부시게 발달한 21세기에서 신들의 후식으로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이 JBB, 즉 감귤류 껍질 추출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불과 몇 세기 전만 하더라도 인류가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전쟁이었다. 그러나 의학과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한 오늘날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류가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아닌 질병이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혈관 질환. 혈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전 세계 의료진들이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는 가운데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노란 과일 오렌지다. 중국의 황제내경, 본초강목, 동의보감 등 동양의 고전 의서에서는 감귤류를 진피라고 해서 건의 강장 효과를 나타낸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백 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 약재로 사용되어 오던 진피. 이 진피가 국내 최고의 연구진에 의해 최근 치료제로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정보기관 생명공학연구원, 대한민국 과학의료기술의 메카다. 1985년에 창설해 다양한 의약품과 기능식품 개발에 앞장서온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진피를 이용해 1999년 첫 선을 보인 특허물질 JBB. 최근 색깔 있는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귤이나 레몬, 오렌지와 같은 노란 과일이 혈액순환이나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외국에서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주도에 이제 감귤 산업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 농림부 당국자 얘기가 그 산업이 잘못하면 망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혹시 뭐 좀 좋은 아이디어 없냐. 그래서 내려와서 그 연구소에서 조사해 본 결과 혈압에 귤 껍질 속에는 혈압에 좀 좋은 그러한 성분이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그런 실험을 좀 시작을 해본 건데 실험실적으로 해보니까 결과가 좀 효과가 약간 있는데 별로 아주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참 한 2달 후에 그 연구원이 찾아와가지고 이 샘플 시료를 올려놓았는데 이걸 버릴까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만든 샘플인데 아까워서 그 쥐새끼한테 먹여봐라 이렇게 우연히 생각나는 대로 한마디 뱉어놓고선 또 잊어버렸어요. 2달 후에 연구 보고가 들어왔는데 완전히 혁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실험실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실험실에서 쥐한테 먹여고 나서 2달 후에 쥐를 잡아가지고 죽인 뒤에 뭐 심장이니 동맥이니 혈액 검사를 다 해보니까 콜레스테롤이 양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동물에서. 그래서 야 이거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다시 역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특정 효소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논문과 특허가 나오게 된 거죠. 연구 기간만 장장 9년. 100억 이상의 연구 자금이 투자된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제서야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약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임상 3상까지 마셔야 되는데 상당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비용이 든다 그랬습니다. 상품화하기 쉬운 건강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이런 거부터 들어가서 거기서 충분한 자본 축적을 좀 하면서 그 뒤에 여유가 생기면은 의약품 개발 쪽으로도 손을 댈 수 있는데, 왜냐면 의약품으로 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또 돈이 투자돼야 되거든요. 그런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역사상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게 어느 그 개인이 뭐 별 이름 없는 개인 뭐 연구소에서 이제 개발했다면 좀 의심들 이제 가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정말 정부 기관인 이제 생명연구소에서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연구했고, 또 이제 그 아주 그 소장님 그래서 직접 이제 제가 만나 뵙고 이제 얘기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불신뢰에 대한 거는 우선은요 초월했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신뢰가 아니까 마음 놓고 이렇게 투자할 수가 있었죠. 임상 결과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을 한 달 내지 2달 이렇게 계속 복용할 경우에 콜레스테롤이 약 5 내지 10% 정도가 떨어집니다. 이걸 안 먹은 사람하고 비해서.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그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또 항염증 작용이 또 나오는 게 발견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계속 먹을 경우에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 일을 계기로 노벨상에 버금가는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로부터 21세기 과학자에 선정되었으며 영예롭게 국가에서 주어지는 산업훈장, 즉 포장도 받게 되었다. 복성의 교수, 개인의 영예이기 이전에 국가적으로도 대단한 사건이었다. 이 모든 것이 JBB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황규빈 회장이 투자하고 전 생명공학 연구원장인 복성의 박사팀이 개발한 JBB. 이것은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우리 발명품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약품들. 이 가운데 전 세계 시장의 1, 2위를 차지하는 것은 스타틴 제제라고 불리는 심혈관계 질환 제제다. 그런데 얼마 전 매스미디어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스타틴 제제보다 강력한 효과를 지닌 성분이 천연 성분인 감귤류 과피, 즉 진피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것도 순수 우리 국내 기술로 말이다. JBB라는 그 물질에 대한 것을 닥터 준이 듣고, 참고로 닥터 준이란 분은 그 스탠퍼드 의과대학에서 차세대 암을 치료하는 제제를 연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 심혈관계 팀을 이끌고 있는 유명하신 의사분입니다. 한국계에서 암세신인데요. 그분 얘기가 이 물질이 콜레스테롤을 그만큼 떨어뜨리면서 간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좋아진다면은 이것은 노벨상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그 기자의 시각으로 이거는 취재를 했을 경우에 반드시 좋은 기사거리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계 시장을 뒤흔들 깜짝 놀랄 만한 발견. 이것이 JBB, 즉 감귤류 껍질 추출물이다. 그래서 간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데 특정한 효소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효소를 활동을 좀 천천히 하게 만들면은 콜레스테롤의 그 합성하는 속도가 줄어들어요. 이제 기존의 약제가 이제 스태틴 계열이 이제 많이 나와 있어서 수백억 불을 지금 팔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속도를 줄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플라보노이드도 똑같이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시다시피 UCSF는 세계적인 그 심혈관계 전문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브라운 부소장님을 만나셨는데 그분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현재는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은 콜레스테롤은 원만하게 떨어뜨리지만은 장기 복용했을 때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이라는 게 특히 간과 그다음에 그 심장 근육의 무력증 이런 데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전부 다 판매 중지를 당한 적도 있고 그 당시에 미국 제품이.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 한국생명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이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리면서 간에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간 기능이 더 좋아진다니까 이 논문이 사실이라면은 그 당시 특허도 등록했습니다만 그 특허가 사실일 경우에는 이것은 대단한 것이다. 기존 약제들은 많은 경우에 독성이 아주 심합니다. 또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의 그 철저한 감독하에서 조심스럽게 환자에게 투여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물체나 과일에서 추출해낸 이러한 그 항산화제 물질, 바이오플라보노이드 계의 물질은 식품성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계속 먹어도 몸에 부작용이 없고 독성이 없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끝내고 약 30년간 지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얻어진 그러한 그 결과물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신이 축복해 주신 그런 그 결과물이라는 그 감동적인 그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런 것들을 이름을 붙여서 GBB를 했는데 약 20개 정도가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특허 한 220개 정도 중에서 10% 정도가 GBB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무려 9년이란 세월 동안 100억 이상의 돈이 투자됐지만 마지막 고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제품을 개발해서 약품으로 만드는데 보통 420억 원 정도의 돈이 소요된다. 그런데 이만한 자금을 선뜻 투자할 기업이 없었던 것. 결국 미국 카길사의 통째로 기술력을 팔아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사장시키느니 차라리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라도 빛을 봐야 했기 때문이다. 박진호 회장과 복성의 박사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한때 주요 일간지의 미국 편집국장이었던 박진호 회장. 실리콘밸리 내의 새로운 기술력을 보도하는 영향력 있는 인사였다. 그런 그가 실리콘밸리를 박차고 현재 바이오벤처 기업의 사장 자리에 있게 된 것은 3년 전 복성의 교수를 만난 이후의 일이다. 제가 노력을 하는 와중에 그 사전에 유능한 기자님을 하나 소개를 받았는데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한참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본인이 이거에 매료돼가지고 박진우 회장님. 저는 약 한 20년 가까이 그 기자 생활했습니다. 현지에서. 근데 우선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더 많은 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더 많은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성의 소장님을 호텔에 가시지 않고 저희 숙소로 모셔갔습니다. 저희 집에 모셔가가지고 더 많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저는 당연히 이 기술이 한국생명과학연구소라는 것은 정부 출연 연구소입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서 이루어지는 우주주가 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당연히 저는 한국의 유명한 제약회사나 한국의 기업체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수출하고 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복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기술이 카길에 넘어가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카길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뭐 세계적인 기업입니다만은 농산물을 생산, 판매,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건강식품에 관련되는 그 특허, 미국에 들어오는 특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제품을 갖다가 특허 등록되는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국생명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이 그 카길의 안테나에 걸린 것입니다. 카길사는 우리에게도 이미 잘 알려진 회사다. 6.25 동란 이후 먹을거리가 없던 가난한 우리나라에게 미국에서 밀가루를 공급해줬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모두들 단순히 미국에서 공급했다고 알고 있지만 카길사가 공급한 것이다. 카길사는 현재도 10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 곡물을 공급하는 세계적인 곡물상이다. 지금은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곡물상 외에 또 하나 특허권을 사서 특허권을 행사하며 수익을 거둬들인다. 이것이 카길사의 또 다른 수입원이다.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 카길과 가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당장 이렇게 좋은 제품을
그 많은 돈과 시간과 공을 들여서 미국 사람들한테 통째로 넘어가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왜 카길에 넘겨드립니까? 했더니 약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임상 3상까지 마셔야 되는데 상당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비용이 든다 그랬습니다.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국내 기업체가 드물다. 연구물의 우수성을 알고 있는 재미 과학자들이 백방으로 나섰다. 집을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고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금을 만들어 보태줬다. 오직 하나, 돈 때문에 이렇게 우수한 연구물을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 없다는 애국심의 발로였다. 한국 가서 알아보니까 이제 상당한 부분의 금액이 카길하고 계약이 돼 있었고, 저희는 그 계약금만 돌려준다면은 이 기술이 카길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죠. 돌아가가지고 그동안 알고 있던 상공인들과, 거기 실리콘밸리는 재미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이 바이오텍을 알고 있는 과학자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그 자금을 좀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제가 그 당시 이제 날짜는 한 25일 정도 시간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자금을 한 보름 만에 다 모아서 저희가 한국에다가 생명과학 연구소하고 계약을 맺게 됐죠. 연구소에서는 물질만 개발해서 성공을 했지, 그 물질을 가지고 제품화하는 데는 아직 아무것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되고 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추가로 투자되는 비용이 약 100만 불이라는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100만 불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은 황규빈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좋은 기술이 지금 카길에 넘어가게 돼 있는데 회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셔가지고 이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깜짝 놀라시면서 그럼 지금 필요한 자금이 얼마냐? 그래서 제가 한국 돈은 약 12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100만 불짜리 수표를 한 장을 써주셔서 바로 이 바이오맥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미국 27대 부자로 한국인의 성공 신화로 손꼽히는 텔레비디오사 회장 황규빈. 그가 투자에 나선 것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JBB라 하는 그 이제 약품의 소재들 이제 소개받았어요. 그러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박 회장께서 이제 복소장으로부터 이제 생명공학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판매권을 받았다는 이제 또 소식을 접했고, 이제 또 그리고 이걸 또 하나 사업을 하는데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복소장을 직접 이제 그 연구 이제 그 과정과 결과도 알고 했고, 또 투자 유치도 필요하다니까 아주 그냥 두 말도 없이 이제 성급 이제 투자하게 된 겁니다. 재미 과학자들과 황규빈 박사의 도움에 힘입어 누군가는 전체를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했다. 그 역할을 박진우 회장이 떠맡은 것이다. 그래서 제 임무는 어쨌든 그 기술이 미국에 통째로 넘어가지 않게끔 만들